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건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시작하고 계시죠? 여러분, 양파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아마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 찌개, 볶음, 샐러드. 정말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최근까지 양파를 그냥 썰어서 바로 쓰곤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알게 된 게 있어요. 양파를 썰고 나서 딱 15분만 기다리면 향도 더 좋아지고 영양도 훨씬 잘 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15분이 뭐가 다르겠어?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은 양파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단순히 양파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방에서 어떻게 하면 양파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실전 팁들을 나눠 드릴게요. 참, 오늘 나눌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라는 점 말씀드려요. 위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시도해 주시길 바라요. 먼저 양파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양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1인당 연간 30kg 정도 소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약 80지 정도예요.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양파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 전에는 파나 마늘 위주로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죠? 양파를 영어로는 어니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하나라는 뜻에서 왔다고 해요.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모양 때문인지 아니면 둥근 모양 때문인지 여러 설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먹는 양파는 노란 양파, 흰 양파, 자주색 양파가 있죠. 각각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노란 양파는 가장 일반적이고 매운맛도 적당하고 단맛도 좋아서 만능이에요.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정말 좋죠. 흰 양파는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생으로 먹기에 적합해요. 샐러드나 버거에 많이 쓰죠. 자주색 양파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색깔이 예쁘고요. 매운맛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으로 먹기에 좋고 색감을 살려야 하는 요리에 쓰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양파 썰 때 눈물 나는 거 어떻게 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고생했거든요. 물안경 쓰고 썰어본 적도 있어요. 웃기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차가운 양파를 썰면 훨씬 낫더라고요. 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썰어보세요. 그리고 칼도 차갑게 해두시고요. 물론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해져요. 또 다른 방법은 입에 물을 머금고 썰기예요. 입으로 숨을 쉬지 않으니까 덜 자극받거든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효과는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15분 대기 룰부터 시작할게요. 양파를 썰면 뭔가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황화합물 때문이에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성분들이 양파의 특유한 향과 맛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성분들이 공기와 만나면서 변화를 일으켜요. 일종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향이 더 복합적으로 변하고 매운맛은 조금 줄어들면서 단맛이 더 도드라지게 돼요. 이런 현상을 효소적 갈변이라고도 하는데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다만 양파는 갈색으로 변하기보다는 향과 맛이 변하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썰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해요. 이 시간 동안 좋은 변화는 일어나지만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산화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험해 봤어요. 같은 양파를 썰어서 하나는 바로 볶고 하나는 15분 기다렸다가 볶아 봤거든요. 정말 차이가 났어요. 15분 기다린 쪽이 향이 더 깊고 풍부했어요. 특히 카라멜화된 양파 만들 때 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요. 카라멜화된 양파 아시죠? 양파를 아주 오래 볶아서 갈색이 되고 단맛이 확 올라오는 그거요. 프랑스 요리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15분 대기 룰을 적용하면 카라멜화 시간도 단축되고 맛도 더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30분 이상은 절대 안 돼요. 30분을 넘어가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고요. 양파 자체도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식감이 떨어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실온이 높으니까 세균 번식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에어컨 켠 방에서도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만약에 썰어놓은 양파를 바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랩으로 꼭 싸서 냉장고에 넣으시고 48시간 안에는 반드시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팁이 있어요. 양파는 냄새가 강하니까 밀폐용기에 넣거나 랩을 2겹으로 싸세요.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 안 닳은 음식들한테 냄새가 배어요. 또 하나, 양파를 썰 때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잘게 썰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15분 기다리는 동안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크게 썰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효과가 반감되고요. 제가 권하는 크기는 0.5cm 정도의 채썰기나 반달썰기예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리고 도마도 중요해요. 나무 도마보다는 플라스틱 도마가 좋아요. 나무 도마는 양파 냄새를 흡수해서 다음에 다른 재료 썰 때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껍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양파 껍질 그냥 버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아까운 일이었더라고요.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양파 속살보다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 있다고 해요. 또 안토시아닌도 들어 있고요. 특히 자주색 양파 껍질에는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아까우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껍질이나 쓰면 안 되겠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농약 걱정이 없는 것들이어야 해요. 가능하면 유기농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흐르는 찬물에 꼼꼼히 문질러서 씻어야 해요. 두 번째, 상한 부분이나 검은 점이 있는 껍질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곰팡이나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겉껍질 한두 겹만 쓰세요. 너무 바깥쪽 껍질은 딱딱하고 쓴맛이 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껍질차.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깨끗이 씻은 껍질을 물에 끓여서 차로 마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물 500ml에 양파 껍질 한 줌 정도 넣고요. 약불로 10분에서 12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불 끄고 5분 정도 더 우려내면 돼요. 색깔이 예쁜 갈색으로 우러나올 거예요. 맛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양파 특유의 향이 있지만 은은하고 담백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처음에는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두 번째 방법, 채소 육수. 이건 정말 추천해요. 채소 육수 만들 때 양파 껍질을 넣으면 색도 예쁘게 나고 깊은 맛이 나거든요. 양파 껍질, 대파 뿌리, 샐러리 잎, 당근 껍질 이런 것들 모아서 한꺼번에 끓이면 정말 좋은 육수가 나와요. 물 2리터에 채소 찌꺼기들 넣고요. 약불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끓이면 돼요. 중간중간 거품은 걷어내시고요. 이렇게 만든 육수는 국, 찌개, 리조또 만들 때 쓰면 정말 좋아요. 냉동실에 얼음틀에 얼려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돼요. 세 번째 방법, 염색. 이건 좀 특별한 활용법인데요. 양파 껍질로 천연 염색을 할 수 있어요. 예쁜 황갈색으로 염색이 되거든요. 면 티셔츠나 손수건 정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양파 껍질을 많이 모으셔야 하긴 하지만요. 네 번째 방법, 화분거름. 이것도 의외인데요. 양파 껍질을 말려서 화분에 뿌려주면 천연 거름이 돼요. 특히 토마토나 고추 같은 작물에 좋다고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말린 다음에 써야 해요. 생껍질을 그대로 넣으면 썩을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들. 껍질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첫째,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차를 연하게 드세요. 처음에는 우린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고 괜찮으면 점점 진하게 하세요. 둘째,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져요.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셋째,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껍질차는 만든 당일에 다 드시는 게 좋고 육수도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올리브 오일과 중약불 조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양파하면 올리브 오일이죠.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아세요? 양파에는 지용성 비타민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 흡수율이 올라가요. 또 올리브 오일에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생양파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한 양파는 잘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온도예요. 센 불에서 급하게 볶으면 안 되거든요. 왜일까요? 센 불에서 볶으면 겉은 탔는데 속은 아직 딱딱할 수 있어요. 또 올리브 오일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고요. 적정 온도는 150도에서 170도 정도예요. 가정용 가스레인지로 치면 중약불 정도죠. 어떻게 온도를 맞춰야 할까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달군 다음 양파 한 조각을 넣어 보세요. 보글보글 작은 기포가 올라오면 적당한 온도예요. 지글지글 소리가 크게 나면 너무 뜨거운 거고요. 제가 자주 하는 기본 레시피. 노란 양파 2개를 얇게 채 썰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5분 기다려 주시고요. 팬에 올리브 오일 3큰술 정도 두르고 중약불로 달구어 주세요. 양파를 넣고 천천히 볶아 주세요. 10분에서 12분 정도요. 처음에는 투명하던 양파가 점점 반투명해지고 나중에는 연한 갈색으로 변해요. 이때 단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마지막에 소금 조금, 후추 조금만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맛있어요. 응용 레시피들. 이 기본 볶음 양파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토마토 양파 소태. 기본 볶음 양파에 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서 넣고 5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파스타 소스로 쓰면 정말 좋아요. 양파 컴피 올리브 오일을 많이 넣고 아주 약한 불로 30분 정도 천천히 익혀주는 거예요. 양파가 올리브 오일에 절여지면서 부드럽고 달콤해져요.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 고기 요리와 곁들여도 좋아요. 카라멜 양파 설탕을 조금 넣고 더 오래 볶아서 진갈색이 될 때까지 익히는 거예요. 스테이크나 햄버거에 올려주면 정말 맛있어요. 주의할 점들. 센 불은 절대 금물이에요. 양파가 탈 수 있고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들도 파괴될 수 있거든요. 또 너무 자주 저으면 안 돼요. 양파에서 수분이 나오는데 너무 자주 저으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서 볶아지는 게 아니라 삶아지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익혀주세요. 급하게 하려고 불을 높이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양파즙 과량 섭취.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파즙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편리하기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파즙은 농축된 형태라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문제 없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신부전 환자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일부 혈압약은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칼륨이 많은 양파즙까지 드시면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파즙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요. 두 번째, 보관 실수. 썰어놓은 양파를 잘못 보관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양파는 썰고 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썰어놓은 양파는 반드시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48시간 안에 사용하세요. 48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뒀어도 버리세요. 실온에 두는 건 정말 위험해요. 이 시간만 실온에 둬도 세균이 급속히 증식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위장 자극. 양파는 기본적으로 자극성이 있는 식품이에요.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특히 빈속에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익혀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알레르기. 드물긴 하지만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증상이 있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약물 상호작용. 양파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혈액 응고 억제제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양파가 이런 약물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양으로 드시는 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양파즙이나 양파 보충제를 따로 드시려고 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양파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위가 민감하신 분들, 생양파가 부담스러우시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숲으로 드셔보세요. 양파를 볶은 다음에 물이나 육수를 넣고 끓여서 숲으로 만들면 자극이 훨씬 덜해요. 믹서에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도 좋고요. 또는 찜으로 드셔도 돼요. 양파를 통째로 쪄서 드시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소금 조금만 뿌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오븐에 구워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 발라서 180도 오븐에 30분 정도 구우면 캐러멜처럼 달콤해져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양파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사 30분 전에 소량의 양파를 드셔보세요.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거나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아요. 양파 피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식초, 설탕, 소금을 2대1 대 0.5 비율로 섞은 물에 담가 두시면 돼요. 염분 줄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볶은 양파의 단맛을 활용해 보세요. 설탕이나 간장을 줄이고 대신 볶은 양파를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어요. 특히 불고기나 갈비 양념할 때 설탕 대신 볶은 양파를 갈아서 넣어 보세요. 훨씬 건강하고 맛도 깊어져요. 국물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MSG나 다시다 대신 양파를 많이 넣어서 우려내면 천연 감칠맛이 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양파는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에요. 100g당 4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양파를 활용한 다이어트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사 전에 양파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배를 어느 정도 채워주니까 전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또 양파 수프도 좋아요. 양파, 샐러리, 양배추로 만든 수프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높여요. 저녁 식사 대신 이런 수프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간식이 생각날 때 양파 칩을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오븐에 바짝 구우면 과자처럼 바삭해져요. 시중에 파는 과자보다 훨씬 건강하죠. 고혈압이 걱정이신 분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양파를 짜게 조리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양파 자체의 맛을 살려서 소금을 적게 쓰는 조리법을 권해요. 구운 양파, 찐 양파 이런 식으로요. 임산부나 수유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양파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만 과량은 피하시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입덧이 심하실 때는 양파 냄새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 피하시고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면 조금씩 드셔보세요.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양파보다는 익힌 양파를 권해요. 특히 부드럽게 졸인 양파나 양파죽 같은 형태로 드시면 좋아요.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면서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거든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양파를 갈아서 요리에 활용해도 좋아요. 맛은 그대로 나면서 씹는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봄철 양파 활용법. 봄에는 새양파가 나와요. 겉껍질이 하얗고 수분이 많아서 달콤해요. 이때는 생으로 먹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새양파로 만든 샐러드, 새양파 장아찌 이런 것들이 정말 맛있어요. 매운맛도 적어서 아이들도 잘 먹거든요. 여름철 양파 활용법. 여름에는 보관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온도가 높아서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꺼번에 많이 썰어서 볶은 다음 냉동 보관하는 게 좋아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되고요. 또 시원한 양파 냉수프도 좋아요. 양파를 끓여서 식힌 다음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위도 식히고 영양도 섭취할 수 있어요. 가을철 양파 활용법. 가을에는 저장용 양파가 많이 나와요. 이때가 양파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기 좋은 시기예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두시면 몇 달간 보관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씩 자주 확인해서 상한 것은 빨리 골라내세요. 겨울철 양파 활용법.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죠.
양파 스튜, 양파 그라탕 이런 따뜻한 요리들이 좋아요. 특히 양파 그라탕은 겨울 별미예요. 양파를 카라멜화 시켜서 육수에 끓인 다음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자, 오늘 긴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4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썰고 나서 10분에서 15분 기다리기. 30분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껍질은 깨끗이 씻어서 차나 육수로 활용하기. 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 올리브 오일과 중약불로 8분에서 12분 천천히 볶기. 센 불은 금물이에요. 네 번째, 보관과 안전 지키기. 썰어놓은 양파는 밀폐해서 냉장 보관 48시간 안에 사용. 양파즙 과량 섭취 주의.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재료인데도 모르는 게 참 많았어요.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특히 껍질 활용법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껍질을 버렸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저녁 요리할 때 15분 타이머 한번 맞춰 보시고요. 껍질도 한번 모아 보세요. 일주일만 모으면 차 한 잔은 우려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양파 활용법도 공유해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도 정말 궁금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한 식재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부터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